미혼부 딸 아빠인데 제가 조금은 쉬어도 될까요? 30 딸 아빠입니다. 그리고 따님은? 올해 11살. 아이를 계속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저가 좀 여유를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면 미혼부 딸 아빠인데 제가 조금은 쉬어도 될까요? 라고 써주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버님? 우리 맨 앞에 계시구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충남 서산에서 온 30 딸 아빠입니다. 30. 네. 우리 선생님이 30살. 그리고 따님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11살.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네네.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 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미혼부 딸 아빠는 쉬어도 된다는 말, 쉬어도 되냐는 말이. 약간 그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가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속에 있는데, 미혼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한쪽 면마저 혼자서 짊어지고 이거를 책임을 지게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아이를 계속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저가 좀 여유를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막 잘 놀고 하는데, 이제는 저도 좀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하면서 저 또한 이제 저라는 사람의 인생 또한 좀 발담궈 봐도 될까요? 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불안함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있어요? 나도 조금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내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그러면 좀 그냥 막 좋은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을 뒤에서 쭉 잡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감정은? 딸인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딸에 대한 이제 약간 미안함? 그런 것 아니면 같습니다. 더 그 시간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아이 혼자 키우셨어요? 20살 때부터. 20살 때. 네.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그냥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 헤어짐은 애초에 결정이 나 있었고, 이제 아이는 어쨌든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아이와 이제 태어나고부터 이제 내가 지내던.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너와는 아니니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으니 이 아이를 낳고 넌 네가 길 가라.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양육하겠다. 자식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근데 그거를 21살에 사실은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한 건데, 첫 번째, 이 여성과 나와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내가 판단한 거고, 네. 그렇지만 아이는 당연히 물론 여자친구와 나의 아이지만 내가 아빠로서 이 아이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한 게 20살에.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직장인이었어요? 그때는 원래 준비하던 대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가면 양육을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포기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딸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딸에서는 좀 친구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생각 외로 이제 제 눈치를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딸이. 친구같이 지내고 싶어 한다고요? 누가? 딸이? 아빠가 난 너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아이가 제 눈치를 조금씩은 좀 보는 아빠 눈치를.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는 너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러다가 2주일 지났는데 엄마가 네 친구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도 새엄마를 원하게 된다. 지금 친엄마가 너무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되겠죠. 친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반말하고 그냥 야, 뭐 이게 친구인가? 친구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부모한테 아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도 친구 같은 일부의 그게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친구는 몇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딸의 슬픔을 내 등에 어느 정도 지면 딸은 아빠가 내 친구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봐봐요. 딸의 짐을 지려면 아빠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딸이랑 친구처럼 되려면 아빠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저는 파워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건강함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건강해야 딸의 짐을 좀 져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 짐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면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가 언제 건강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뭐 할 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체격은 건강해요, 지금. 지금 뭐 할 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마음이나 정신이. 그 일이나 집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아예 평소에 일과 생활하고 지냈던 매일 반복되던 삶 자체를 잊고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산책을 나가든 뭐 어디 친구나 뭐 누군가를 저녁에 만나게 되든 간단하게 주말에 어디 놀러를 가든 어디 평상시 일과랑 다른 내가 지금의 삶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1번, 구체적으로 알아냈으면 좋겠다. 2번,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쩌다 한번 오면 안 돼요. 나 이거 영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현재의 구성은 우리가 반복해서 한 것이 지금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인간은 반복만이 자기를 만들어요. 그게 무엇이 됐건. 그러니 선생님만의 나는 이렇게 숨을 쉰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그게 선생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힘든 딸의 마음의 짐을 청소년 시기나 나이가 들어서나 선생님이 지시기에 너끈하게 져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이가 어느 정도 환경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이 얘기를 좀 하고, 누구야, 아빠가 요렇게 할 때 아빠는 좀 마음에 힘을 얻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 그거를 조금 양해해 주고 너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아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만의 일상을 약간 그 궤도를 나와서 그 시간을 가져보는데 좀 더 섬세하게. 그럴수록 선생님이 엄청 큰 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을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구체적인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책하는 게 좋아요?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게 좋아요?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두려움은 뭐예요? 그럼 여자친구랑 산책하면서 대화하면 되겠네. 그리고 꼭 이거를 남자가 자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없어도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원하는 남자가 있어요, 기질상. 자, 여기 오신 결혼 전인 남자분들 강력 추천드릴게요. 결혼하셨다면 축하해요. 그리고 결혼 안 하셨다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 그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여성과 결혼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자분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저 남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그 남자하고의 결혼은 비추해요. 그리고 이미 해버렸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 한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또 누군가와 연합을 할 때가 되면 나를 잘 알자. 그리고 엄마 혼자 아이 양육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아빠 혼자 내가 젊다고 하기에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아마 드라마 한 수십 편 나올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야, 이거 내가 책을 쓰면 이거 100권인데 그 시간 잘 지나서 아이 10살 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양육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박수 보내고 싶고. 네. 아이 이름 얘기하지 말고 아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아니면 본인한테 할래요? 아이한테. 아이한테. 그래요. 감독님 저 카메라 보시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꼭 하세요. 한 숨 조금 가라앉히고. 지금까지 10년이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의 10년도, 20년도 늘 즐거운 너와의 삶이었으면 좋겠어. 이상합니다.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 다 추억이 되는 좋은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 모든 사정 알고 또 남자친구를 수용해서 사랑하고 또 자리 함께 해주신 여자친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집안일 할 때 항상 선생님 강연 듣고 많이 웃고 도움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 때문에 광고료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나이가 드니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만 사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감정에 솔직하게 사는 법, 슬기롭게 화와 분노를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저 뒤에 계시다. 지금 제가 이거 뽑아서 화난 건 아니시죠? 네, 저도 조심스러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39살 주부입니다. 근데 네. 되게 39살보다 되게 젊어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나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젊으신데 나이 들었다고 하셨지 그랬네요. 근데 결혼하셨어요? 네네. 아이는 몇 명이고요? 아이 1명이고 10살이에요. 10살. 근데 선생님 그 언제부터 강연 많이 들었어요? 아기 낳고부터 그냥 조금씩 계속 들었어요. 그래요. 아이 기르는 거 힘들죠? 네.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받았던 그런 케어랑 좀 다르게 해야 돼서 그게 힘들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부모님한테 받았던 케어? 네네. 그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세 자매고 엄마 아빠 바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장녀니까 좀 혼자 해야 됐던 게 있었고 저희 아기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명만 낳자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서 이제 한 명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나는 애기 안 키워야지 했던 대로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있으시구나. 근데 선생님은 막 이렇게 또 첫째니까 야, 너 첫째니까 네가 그렇게 해. 이런 말을 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아이가 하나니까 그 아이한테는 온통 막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저희 아이가 하는 행동 보면은 저 같으면 이미 이제 혼났던 행동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 안에서는 이제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제가 보기에 저는 엄마는 한 75점 전후 엄마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95점, 100점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몇 점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도 한 80에서 85점 정도. 지금은 몇 점인 것 같아요? 잘 하는 것 같아요. 95점. 아, 그걸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당황스럽네. 선생님은 85점 정도 되고 싶은데 솔직히 겸손하지 말고 85점 더 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0점 전후는 빼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고요. 지금 너무 좋은 사인이 온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 지혜로우니까. 아, 내가 오바됐구나.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이제 오바돼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95점 엄마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용수철처럼 눌렸던 게 팡 터질지도 몰라요. 지금 그 용수철 압력이 몇 프로 가해졌어요? 100점에 터질 것 같다고 하면 85점. 85점이나 쌓였어요? 밤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잠바도 밀리터리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밀리터리잖아요, 밀리터리. 언제부터 밤마다 화가 나시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요? 올해부터 좀. 올해부터. 자, 봐봐요. 아까 39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빨리 이때까지 제가 39에 85점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선생님은 애한테 제가 보기에 85점 한 게 아니라 95점, 105점 한 것 같아요. 엄청 잘했죠? 참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9인데도 85%가 쌓인 거예요. 남편은 몇 점 아빠 같아요? 85점이요. 근데 도대체 85하고 무슨 연관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깎아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 마음에 지금 막 화나는 거 85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받고 싶었던 거를 상대방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 그러면은 더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구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당연히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나한테 못 해줬고 부모에게 못 받았던 걸 얘한테 하고 싶은 건가? 어때요, 선생님? 반반 있는 것 같아요. 반반? 네네. 반 정도는 선생님이 받고 싶은 거를 애한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갑자기 그 반을 딱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서 다시 반을, 그러니까 25%를 선생님 자신한테 좀 하고 아이한테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25%가 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뭐 할 때,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기에서 화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화내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나 진짜 내가 얘기하고 너무 놀래버렸어 지금.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진짜. 아니 크게 웃어요. 그렇게 이렇게 85점으로 웃지 말고 호흡을 뱉으면서 웃으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호흡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화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것에 25% 정도를 써보라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어색함이에요. 처음부터 막 좋지 않을 거예요.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할 때 좀 좋고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껴요?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평온한 상태일 때 좋아요. 맛있는 거 네. 먹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할 때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한 거 있을 때. 음식은 어떤 거 좋아해요? 본인 잘 아시고 있어요? 난 딱 이거 먹으면 마음이 탁 이렇게 돼. 이런 거. 참치. 참치 좋아. 선생님 말하고도 웃기죠? 그 동원 참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뭐 말하는 거예요? 뭐 참치 뱃살 같은 거 그런 거? 네네네. 회. 아 참치회? 네네. 좋아요, 좋아. 가장 최근에 참치 먹은 적은 언제예요? 85일 전에요? 언제 최근에 회 먹었어요? 좋아하는 참치. 반년 전에. 봐봐요. 지금 애한테 들어갈 돈 좀 빼시고 참치 먹어야 돼요. 네. 진짜 제 얘기 무게감 있게 들으셔요. 네? 네. 그래야 나중에 아이하고 사이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색하게 해야 돼요. 어색함을 건너지 않고 자연스러움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연스럽다라고 머리가 느끼는 게 자기가 과거에 여러 번 해봤던 거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익숙해졌다, 길들여졌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박하게 대했어. 내 부모가 나를 박하게 대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박할 때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다. 불편하면서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 수렁에서 나오려면 어색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치, 근데 처음부터 엄청 좋은 참치 먹잖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원 참치로 시작해요. 너무 심한가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좀 저렴 참치 있잖아요. 생참치. 그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야금야금 해야 돼. 한 번에 왕창 행복해지려고 하면 선생님 안에 얼어있던 아이가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쓸 돈, 시간, 에너지 25%, 15% 본인에게 쓰자. 그래야 나중에 아이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내 스프링도 점점 부드러워진다. 본인 이름 불러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해줘요. 카메라 보고 누구야 하고. 김난 힘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굿하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